손흥민의 2021-2022 시즌은 정말 대단했죠? 많은 축구 팬들은 지난 시즌 때 밤잠을 설쳤을 텐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멤버였고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해리 케인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다 콤비네이션 골 기록을 경신했죠.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35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3골 9도움을 기록했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의 EPL 득점왕 등극을 두고 100년 안에 다시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업적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해야 될 때이며 토트넘 선수들은 프리시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호스퍼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손흥민은 한국에서 토트넘 선수들과 합류할 것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7일 손흥민의 토트넘과 친선 경기에 나설 팀 K리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2개 구단, 각 구단별로 2명씩 24명으로 골키퍼 2명, 수비수 8명, 미드필더 10명, 공격수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K리그에 대비해 경기력과 팬서비스 측면에서 모두 화제를 받고 있는 이승우가 미드필더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손흥민과 이승우의 맞대결이 성사되는 순간입니다. 이에 손흥민은 팀 K리그와의 경기를 위해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된 팀 멤버로 조기축구팀과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손흥민이 조기축구에 전격 데뷔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스러운 발언도 나왔죠. 손흥민과 경기를 치르는 조기축구 회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7월 6일 오후 6시 성남FC 클럽하우스에서 비공개 경기를 가졌으며 성남FC 출신의 황의조 선수 요청으로 장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국가대표 3톱인 황의조, 황희찬도 조기축구에 데뷔할 예정인데요.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전에서나 볼 수 있던 조합이 조기축구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기축구 데뷔를 한다는 소식에 성남 클럽하우스 주변에 100명 넘는 팬들이 몰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팬은 손흥민의 경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다. EPL 1등석에 못지않은 명당이라고 했으며 돗자리를 깔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팀 K리그와의 결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한강에서 목격된다는 진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흥민이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진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마주오던 자전거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과 사진은 각각 지난 1일과 3일, 4일에 찍힌 것으로 아디다스 운동복 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을 실제 목격했다는 한 네티즌은 전력 질주할 때는 속도가 시속 30km가 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을 뒤따르는 인물이 손흥민의 아버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손흥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 트레이더 선생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월드클래스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 경험했던 인종차별을 떠올리며 자신의 최고 경기를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을 꼽았습니다. 손 커밍데이 행사, 팬미팅에 참석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카잔의 기적으로 불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독일전을 꼽았습니다.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은 피파 랭킹 1위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을 2대0으로 꺾었죠. 손흥민은 이날 승리의 쐐기를 박는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독일전을 꼽은 이유는 전 어릴 때 독일을 가서 상상도 못할 힘든 생활을 많이 했다.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상황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008년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팀 입단을 위해 혼자 독일로 떠났습니다. 유소년 생활이 너무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었다. 한국에 져서 독일 사람들 우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줄 수 있어 나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월드클래스가 공식 석상에서 과거 인종차별 경험을 털어놓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소식이 독일로 전해지면서 독일 언론이 충격적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최고 권위의 축구 전문지 키커는 손흥민의 이번 발언을 현지에 곧바로 전했습니다. 제목은 인종차별과 싸워야 했다. 독일에 대한 손흥민의 복수였습니다. 독일 언론 빌트는 손흥민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에 승리한 것을 인종차별에 대한 복수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영국을 걸고 넘어졌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영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종차별과 싸워왔다. 지난해 트위터에서 손흥민의 인종차별 행위를 한 혐의로 영국에서 8명이 체포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이후 SNS에서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현지 경찰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12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손흥민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아스날 팬으로부터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블리처 리포트 풋볼은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로 손흥민의 발언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 독일 국가대표 수비수 제롬 보아탱도 독일의 인종차별이라는 손흥민의 발언에 지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손흥민의 발언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차별 독일의 2대0 승리 아주 짜릿했고 고소했다. 어느 나라든 인종차별하면 손흥민에게 당한다는 것을 명심들 해라. 손흥민이 독일 유소년팀에서 경험했던 인종차별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기에 오늘날의 손흥민이 있는 거다.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손흥민의 복수 대상은 독일이 아닌 인종차별이죠. 손흥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인종차별과 싸우고 있음. 인종차별 발언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축구로 되돌려주는 오빠 정말 멋있어.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또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순으로 차별이 심하지. 잉글랜드는 정말로 지독한 이미지. 지금의 독일인은 나치 독일 지지자의 후손이지. 차별주의 피가 몸에 흐르고 있다는 말인가? 독일 공영방송 ARD는 국가인종차별 모니터 단체의 최신 발표 자료를 인용해 독일인 대다수가 독일의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국격을 올린 손흥민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봅니다.